지금 긴급 속보가 떠서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양쪽 속보입니다. 공수처장 연합뉴스입니다. 공수처장 윤 대통령 소환 통지 수령 거부 그다음에 적법한 절차 취하겠다 이렇게 적법한 절차를 공수처장이 지금 법사위에서 발언한 게 기사가 제목으로 나왔고요. 윤석열 측 부른다고 가는 게 법치 아니야. 적법 절차 따라 응할 것. 내란숙의 피의자 윤석열 측에서 부른다고 가는 게 법치 아니야. 적법 절차 따라 응할 것. 여기도 적법 절차 얘기하고 수사기관인 공수처장도 적법 절차에 따른다고 그러고.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차관. 네. 누가 적법 절차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측에서 얘기한 적법 절차가 맞습니까? 제가 이제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확인해 보지는 구체적인 못해서 발언 내용을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기본적으로는 공수처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불응한 것으로는 이제 파악은 됩니다만 그 구체적인 내막에 대해서는 잠깐, 또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버무리지 마시고 수사기관에서 소환을 요구하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일단 응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근데 안 협의는 가고 할 수는 있어요. 있습니다. 안 가고 내가 부른다고 가겠냐? 안 가. 부른다고 가는 게 법치 아니야.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법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법을 다루는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일단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가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응하는 것이 맞지만 다만 다른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을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더 내막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법무차관. 네. 부른다고 가는 게 법치 아니야. 내가 부른다고 가겠냐? 이게 맞는 말이냐는 걸 묻는 거예요. 네. 그 표현은 좀 오해 소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해 소지가 아니라 이거 틀린 말이죠. 네네. 그 부분은 좀 문제의 소지 있어 보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 서울 고검장 출신 조은석 감사원장 대행 감사원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검사 출신에 묻겠습니다. 검사하실 때 수사하실 때 예. 피의자를 소환 통보하죠. 예, 했죠, 많이 했죠. 예. 수사하면서. 네. 그런데 그 피의자가 내가 부른다고 가겠냐? 그건 법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네. 네, 맞습니다. 안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분 수사는 잘 모르겠고요. 수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사의 성격이 다 다른데 기본 사건의 비중이 크고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검사가 사건을 주동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피의자 소환을 했어요. 검찰에서. 예. 내가 부른다고 가겠냐? 안 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수사 안 합니까? 아니면 긴급 체포합니까?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서 계속 부르는데 예. 조사받으러 오라고 부르는데 안 가요. 계속 버텨요. 네. 그럼 수사를 안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사는 하지요. 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이제 형사소법이 이제 부여한 그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유효적절하게 수사의 효율성 따져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수사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입니다. 조은석 전 검사님, 예. 이런 경우는 강제 구인 조치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좀 그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니까 좀 그런데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니, 감사원 이 사안이 입장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 윤석열 이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 예. 검사가 계속 소환 통보를 하는데 안 하고 불응하고 나 안 가 계속 할 때 강제 구인 조치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뭐 체포영장하고 강제 절차를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2.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이 항에는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 일반적인 범죄 피의자를 그럴 경우는 체포영장 발부해서 강제 구인하는데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이니까 안 합니까? 아니, 현직 대통령 신분이니까 안 합니까? 그건 아니죠.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똑같이 적용해야 되죠.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네.
아마 저 공수처장이나 다른 수사에 지금 주재하시는 분들이 다 지금 그 공정성 시비 문제로 해서 말씀 안 하시고 계시지만은 실적으로는 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적시에 하기 위해서. 예. 자, 그러니까 이게 법원행정처장님 예. 그냥 윤석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피의자가 계속 소환에 불응해요. 안 나고 버텨요. 그래서 검사가 체포영장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발부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예,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 질의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 이제 체포영장 발부가 이제 구체적으로 영장 판사가 과연 그것이 전체적인 경위나 맥락에 비추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우리가 국감 때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검사가 청구한 영장 발부율이 그때 몇 프로였죠? 90%가 넘죠. 압수수색 영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대부분 영장 발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버티고 있으면 검사가 영장 청구하면 100%가 아니라 200%다 내주지 않았습니까?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불응한 사유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참작해서 영장 판사가 원칙에 따라 잘 처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상계엄도 분통 터지고 분노할 일이지만 이 윤석열의 태도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또 얘기했는지 아세요? 윤석열 측에서 변호인단 같은데 내란죄 성립 안 된답니다. 그럼 뭐예요? 비상계엄이 뭐예요? 그러면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면 이렇게 버티고 있고 반국민적 저항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는데 뭘 이렇게 미적거리냐는 거예요. 긴급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즉각 잡으러 가야지. 이러니까요. 윤석열도 밉지만 수사기관도 법원도 국민들한테 다 미움 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아시기 바랍니다. 참 답답합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